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만큼 중요합니다. 또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함께하며 삶에서 절대 떼어낼 수 없는데요.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과 영역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소리입니다. 듣기 좋은 음악 소리부터 시끄러운 소음까지 소리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더 다채롭고 편리하게 만들고 나아가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며 활약하고 있는 소리의 다양한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를 스치며 세상을 채우고 있는 소리.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져 그 중요함을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소리는 사람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상의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을 원활히 전달해주는 삶의 기본이자 핵심 요소입니다. 소리는 사람의 귀에로서는 중요한 요소죠. 소리를 전파하고 그 소리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음파에 관련된 그 소리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소리가 없는 공간에 사람이 살게 되면 대단히 불안하고 그 사람이 소리로 느끼는 감정 상태, 또 소리로 느끼는 마음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소리. 그렇다면 우리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진동에 의해서 소리의 공기 중을 울리는, 전파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동 현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리가 공기에 전파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진동이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 계속 퍼져나가는 파동을 소리 혹은 음파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파동을 통해 고막에 전달된 물체의 진동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의 3요소인 크기와 높낮이, 음색 등도 전부 물체의 진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물체가 진동하는 크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결정되고 진동의 속도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됩니다. 진동이 빠를수록 높은 음을 내게 되는 것이죠. 또 같은 음을 내더라도 진동의 형태에 따라 음색이 달라집니다. 지금 500이요. 500. 이렇게 소리는 진동 상태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저희가 귀에 일정한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진동수로 125 진동하는 것부터 8000번 진동하는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들려드리면 만약에 4개가 들리면 4개 동그라미, 10개가 들리면 10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표시한 것을 이제 연결할 겁니다. 연결하면 그게 우리 귀의 응답 특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대의 피실험자부터 시작해봅니다. 먼저 125Hz
250Hz, 125Hz부터 시작해 250, 500, 1000Hz, 천순으로 점차 높아지는 음들을 각각 10번씩 듣고 각 음이 들리는 횟수를 체크해 봅니다. 4000Hz, 이를 통해 점차 높아지는 음역대에 대한 응답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 30대와 50대의 다른 피실험자들에게도 동일한 과정의 가청 실험을 진행합니다. 과연 점차 높아지는 음역대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응답 특성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음을 정확히 들은 20대와 30대 피실험자. 반면 50대 피실험자는 여러 음역대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소리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응답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피실험자들의 나이에 있다고 합니다. 달팽이관에 선모셀이 있는데요. 그 선모셀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하는 구조가 이제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노화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음색에서 낮은 음색으로 또는 높은 음색으로 들었을 때 우리 귀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선모셀 세포가 이제 노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인 가청 주파수 대역은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리를 인식하는 선모 세포가 노화되어 가청 주파수 영역의 폭이 좁아지고 특히 고음에 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듣지 못하게 된다는 고음의 영역. 그러나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고음의 영역도 있습니다. 2만 헤르츠 이상의 비가청 음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흔히 비가청 음파를 사용하는 분야라고 하면 신체의 내부 상태 파악에 활용되는 초음파 진단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엔 일상생활과 더 가깝고 새로운 첨단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길이가 너무 길다. 정보와 사람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기술인 음파통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이곳. 이 첨단 통신 기술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 듣지 못하는 비가청 음파라고 합니다. 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스크린이나 TV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다 음파가 적용된 영상이 나오면 스마트 기기가 바로 음파에 반응. 연계된 모바일 앱에서 영상과 관련된 특정 정보가 뜨게 되는 방식의 기술이라고 하네요. 소리는 이제 진동인데요. 그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 귀에서 잘 안 들려요. 근데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완전히 사람 귀에 안 들리게 되는데 그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모르스 부호처럼 뚜뚜뚜뚜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디지털 정보를 그런 소리 안 들리는 소리 신호로 만들고 그 소리 신호를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감지를 해내는 그거를 저희가 음파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가청 음파 통신 기술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에 디지털 정보를 담아 스피커로부터 스마트 기기의 마이크로 정보를 보내는 기술입니다. 가청 주파수를 넘어선 음파는 비록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계로는 그 진동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청각 환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8K 이상 정도부터는 이제 잘 사람들이 못 듣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18Hz 이상을 저희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44.1kHz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가용한 주파수 대역은 대략적으로 18kHz에서 22K 정도까지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 제약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주파수 대역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음파 통신 기술은 부가적인 하드웨어 설치 필요 없이 음파를 전달할 수 있는 스피커와 수신용 마이크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된 요즘의 활용성이 높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2만 헤르츠의 음파 속에 디지털 정보를 인코딩해 송출하고 생활 잡음 속에서도 음파의 정보 비트를 잘 수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직접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TV로 나갈 때 이상이 없는지를 다 이제 미리 검수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고 신호가 잘 받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객사에 다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속에 음파 정보를 넣어 실제 통신이 가능한지 간단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영상 특정 부분에 원하는 정보 데이터를 입력한 음파를 삽입해두고 영상을 감상하면 해당 입력 부분에서 음파가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송출, 스마트폰 마이크로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입력해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광고가 이렇게 광고가 잘 됐어요라는 인식으로 성과를 이제 가늠했다 그러면 지금은 디지털은 완전히 숫자를 가지고 가늠을 하거든요. 몇 명한테 노출됐고 몇 번의 클릭이 일어났고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광고 비용이 많이 쓰이고 있는 TV 광고나 아니면 오프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광고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음파 통신 기술은 간편한 통신 접근성을 특징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에서의 송수신 상태도 체크하고 비가청 음역대 사용과 함께 신호 세기도 약하게 유지해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활용성 높은 기술로 지속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윗대역이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랫대역에 비교해서. 그 신호세기가 굉장히 작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신호세기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정도의 소리 크기를 가져서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되게 작은 소리로부터 소리를 주워 담아서 정확성 있게 이제 수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출을 했냐면 저기 지금 아래 V20가 하나 꽂혀 있어요. 셋톱박스에. 그래서 이게 전에 조아님께서 세팅을 정보와 해주고 사람을 그 이어주는 세팅을 새로운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그걸 방식이자 다음에 그 로그의 디바이스 타임과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음파 통신 기술. 이거는 리시버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비가청 음역대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그리고 저는 이걸 셋 동작을 본 거기 통신 때문에 기술을 우리 무한 SD의 발전시키고 진입자 있습니다. 된 케이스여가지고 우리 이슈라기보다는 음성 입력을 하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AI 스피커들이 많이 나오고 음성 입력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 소리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내는 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디지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을 되게 많은 분야에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생활의 편리함. 음파가 가진 새로운 힘을 느낄 수 있네요. 첨단 기술에 새롭고 다양한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리.
최근엔 소리의 특성을 이용한 기술들이 점점 더 생활 속으로 들어와 일상에 새로움을 더해주는 획기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가 했더니 소리로 커피를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소리로 커피를 내린다. 쉽게 상상되지 않는 일인데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기계는 스피커의 음파장을 신자기회로에 연결해서 정밀 수식을 통해서 물 파동을 일으켜서 빠르게 10분 만에 콜드브루 커피를 추출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르츠는 5에서 50헤르츠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 강도, 진동의 강도라고 하는데요. 강도는 이제 0에서부터 99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냥 봐선 여느 오디오 스피커와 다름없어 보이는 음파 진동 커피 추출기. 음파의 진동을 통해 커피가루 간의 마찰을 증가시킴으로써 커피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커피는 빠르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로도 추출이 되는 것 같다라는 글을 보고, 근데 이제 손으로 계속 흔들면 너무 손이 아프니까 자동으로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음파 진동 기술을 이제 발견을 하고 개발했을 때 이 위에다가 어떤 용기를 올려놔도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헤르츠마다의 다 그 물 파동이 변하면서 커피의 맛도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파 진동 기술을 이 커피에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음파 진동의 운동 에너지가 내리는 커피. 직접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음파의 진동만을 이용해 커피를 내리는 기술로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인 주파수를 5에서 50Hz 사이로 설정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진동 추출되도록 기다립니다. 음파로 인해 표면이 찰랑찰랑 진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음파만으로 콜드브루 커피가 완성됩니다. 가장 좋았던 그 시간이 약 10분, 그리고 25.4Hz에 이제 그 헤르츠에서 돌렸을 때 가장 좋은 맛이 나와서 그걸 이제 기준점을 잡았고요. 원두의 상태와 로스팅 정도가 다 틀려지면 맛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바리스타나 로스터들이 직접 조절을 통해서 자기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헤르츠와 진동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흔히 낮은 헤르츠, 5헤르츠에서 돌렸을 경우에는 연한 느낌, 바디감이 좀 연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는 50헤르츠, 좀 높은 헤르츠에서 돌렸을 경우에는 더 그만큼 많이 때려주기 때문에 더 진한 느낌의 커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잘게 분쇄한 원두를 상온이나 차가운 물에 장시간에 걸쳐 우려내 추출하는 방식인 콜드브루 커피. 쓴맛은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자랑하지만 길게는 8시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추출해야 하는데요. 음파의 진동을 이용하면 10분 이내로 추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식에 따라 확연히 차이나는 추출 시간. 추출된 커피의 농도에서도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10시간 우려낸 콜드브루의 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이어 10분 동안 음파 진동으로 추출한 커피의 농도도 측정해 봅니다. 농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분에 그 정도의 농도까지도 나오면서 커피의 맛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0시간을 기다리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상온에 놔두기 시작하면 이제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세균 번식이나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음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이제 소리가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과 함께 향기로운 커피까지 직접 내려주고 있는데요. 시간의 힘을 빌리던 기존의 추출 방식에서 소리의 힘을 빌리게 되는 방식으로 커피 추출 기술도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술의 변화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소리의 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dB만 높여줘요. 소리는 기분 좋은 음이 있는 반면 됐네, 60. 듣기 싫은 그 정도. 소음도 존재하는데요. 높은 주파수와 데시벨 등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소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찾아 듣는 소음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착한 소음으로 불리는 백색 소음이 이에 해당하죠. 햇빛이 쏟아지면은 프리즘을 통하면 무지개 색이 되죠. 그래서 이 무지개 색깔을, 물론 이렇게 무지개 색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투명하죠. 그 색깔로 표현하면 그게 백색이 되는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층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인데 그 영역을 다 포함한 것을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고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백색 소음은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파도 소리,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로 대표됩니다. 여기에 진공 청소기 소리나 공기 정화 소리 같은 특별히 도드라지는 음색 없이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형태의 일상 소음들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심리적 안정과 함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학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휴식의 효과뿐 아니라 수면 유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백색 소음. 어떠한 특성으로 소음이 심리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백색 소음을 주로 선호한 이유가 그 특정 소리가 나지 않고, 그죠? 배경으로 이제 나기 때문에 어떤 이목을 집중하는 데는 그 소음이 백색 소음을 넣어줌으로써 다른 소리를 마스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한 소리가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그 부분이 심신이 주로 이제 안정되고 집중이 높아지고, 예, 그런데 활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색 소음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백색 소음을 들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뇌파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전극 장치를 머리에 부착한 후 음악 소리와 백색 소음을 따로 들려주고 그 소리에 따른 피실험자의 뇌파 변화를 측정해 볼 텐데요. 먼저 비트가 빠른 음악을 일정 시간 동안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합니다. 다음
백색 소음을 이어서 들려주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 뇌파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실험 결과 우리 몸이 안정을 느낄 때 나오는 뇌파인 알파파가 일반적인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백색 소음을 들었을 때 훨씬 더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알파파의 그 파워 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휴식 상태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일반적인 그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백색 소음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알파파가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두엽 두 군데에서 똑같이 그런 경향이 보였고, 또한 이제 머리 양쪽에서 측정한 그곳에서도 똑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백색 소음이 그 음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에서 굉장히 높은 소리라든지 굉장히 낮은 소리 같이 그렇게 극한의 어떤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굉장히 중간대 영역의 음폭이 넓은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의 그 알파파하고 잘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동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그 뇌에서 그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알파파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력과 안정감이 높아질 때 증가하는 뇌파를 동조시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백색 소음. 소리만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콘텐츠라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이러한 청각 저자극 콘텐츠가 자율 감각 쾌감 반응, 줄임말로 ASMR이라 불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뇌를 자극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같은 감각적 경험을 뜻하는 ASMR. 최근엔 그 인기를 바탕으로 ASMR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공유하는 ASMR 아티스트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ASMR 아티스트 미니유. 한국에서 ASMR 콘텐츠를 초창기부터 제작하기 시작해 벌써 3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가 만들어낸 소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ASMR 업로더들의 영상을 이제 포스팅해 놓은 글을 보고 처음 ASMR이라는 걸 접하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고 나른나른하고 잠도 오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 한국어로 제작된 게 거의 없어서 이렇게 좋은 게 왜 한국어로는 제작되지 않고 있을까? 그러면 내가 한번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그녀의 작업은 단순히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을 넘어 사람들이 소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품도 대부분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소품들로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미용실 같은 데서 머리를 빗겨줬다 하면은 그때 내가 들었던 느낌을 소리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이었다거나 쭈뼛쭈뼛한 느낌이었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소리로 표현을 할까 연구를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섬세한 소리들을 위해선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SMR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한 소리를 선명하게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작업실을 설치하고 전문 녹음 장비들을 이용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귀가 달려 있어가지고 주로 귀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런 귀개 같은 걸로 귀 청소, 귀 파주는 그런 소리를 낼 때 주로 쓰기도 하고요. 이 2개짜리 마이크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구분이 굉장히 명확한 마이크라서 이제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를 만들 때 되게 좋은 마이크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기인데 마이크 기능이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원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예요. 여러 가지 대상을 섬세하게 만지고 두드리고 긁는 방식 등을 통해 소리를 만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적이지 않은 섬세함이라고 합니다. ASMR 영상은 주로 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들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밤에 듣는 영상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자극적인 소리가 강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 안에 방음 부스를 설치해서 최소한의 소음으로 작업을 하고 또 편집에서도 그럼에도 들어가는 소음을 잘라내고 하는 만큼 그렇게 소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녹음 후엔 필요 없는 주변 소음을 정리하는 편집 과정을 거치는데요. 소음 중에서도 필요하고 깨끗한 소음만을 골라 사용하면 청각의 몰입감을 높이고 음향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치고 외롭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를 해소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주로 ASMR을 힐링을 목적으로 찾아주시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좀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심리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리는 더 나아가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소리가 대상의 특정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에 맞는 소리를 연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세탁기 완료됐을 때 나오는 소리라든지 뭐 냉장고가 문이 열렸을 때 경고음이라든지 뭐 빅스비 불렀을 때 대답해주는 성우의 음성 뭐 이런 것들까지 총망라해서 모든 사운드를 개발, 녹음하는 곳입니다. 브랜드나 제품 특성에 맞게 기존의 소리를 재구성하거나 목적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운드 디자인 작업입니다. 보행자를 고려한 전기 자동차의 인공 엔진음도 이에 해당하죠. 디자인에 사용되는 소리는 이렇게 실제 연주를 바탕으로 하거나 컴퓨터 디지털 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스에서 실제 녹음된 소리는 주 조정실로 전송돼 믹싱과 마스터링 과정을 거치는데요. 소리가 그 기능을 청각적으로 잘 대변해주고 있는지 인지 심리 관점에서 규명함과 동시에 감성적으로도 듣기 편안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리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그 운전 중 혹은 운동, 더 나아가서는 시각장애인들까지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는 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귀에 익숙한 이 소리. 스마트폰의 벨소리인데요. 스마트폰은 그 어떤 제품보다 수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그만큼 필요한 기능 사운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소리들은 사운드의 기능적 디자인은 물론 컴팩트한 스피커 시스템까지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휴대기기로 제작이 되었다 보니까 되게 작은 스피커이지만 그래서 어떤 큰 오디오처럼 이렇게 훌륭한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스피커라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가장 큰 오디오를 듣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튜닝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소리만 해도 약 100여 가지. 매일 들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소리들 속에 인지와 기능을 고려한 전문가들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었네요. 사용 편의적인 면에서는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작다든지 아니면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발생을 해서 불편을 유발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심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남녀노소 연령대 가급적이면 가장 다양한 연령대가 들었을 때에도 듣기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없는 소리가 아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 소리들은 갖가지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음향 전문가 폴리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데요. 요거랑 섞어서 바닥을 두드리며 누르는 소리를 이용해 화면 터치음을 만드는 방식으로 익숙하면서도 사실감 있는 사용감을 더해줍니다. 스크린 표면이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걔를 터치할 때 어떤 수면에 물방울이 이렇게 찰랑거리는 그런 소리를 만들었어야 됐었거든요. 걔는 누가 봐도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우유나 물, 주스 이런 것들을 놓고 다 테스트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소리를 정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햇살이 소리가 있다면 이런 것일 거야 라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전자적인 소리를 합성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혼용되고 합니다. 마스터링 과정을 통과한 소리들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무향실입니다. 외부의 작은 진동과 소음들을 완전히 차단해 보다 정확한 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운드 디자이너가 작곡한 소리와 실제 사용자가 듣는 소리의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무향실에서는 이게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디바이스에서 나는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서 그 소리를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듣는지 그런 거를 실제로 어떻게 수치로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각 기능음들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운드 디자인 과정에서 최적의 음량과 음질을 결정하는 데이터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보통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니건지 가방에 넣고 다니던지 이 실제로 핸드폰이 위치해 있는 공간에 따라서 소리가 얼마나 크게 사용자에게 다가가는지가 저희한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느 정도의 그 출력으로 사용자에게 그
이 소리가 전달이 되는지를 저희가 측정함으로써 얼마만큼 사용자가 링톤을 듣고 핸드폰을 전화가 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 곳입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다양한 상황들까지 고려한 섬세한 작업들을 통해 감성과 기능을 동시에 겸비한 소리가 탄생합니다. 이 어디가 뭔지 모르겠네요. 소리는 때때로 보는 것 이상의 정보를 알려주죠. 이게 템포가 빨랐던 곡 같진 않은데 때문에 130으로 제품에 맞도록 소리를 조율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은 기능의 완성도와 함께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며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힘과 기술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금 더 팬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들, 소리들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용자가 한 공간 안에서 여러 대의 어떤 장비들, 그러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놓고 활용을 할 때 같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한 데이터가 여러 디바이스들로. 그럴 때 전송되고 이런 것들을 소리로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제어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것도 소리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좀 다변화될 것 같고요. 그런 컴퓨터 시대에서의 기기 간의 대화, 인터랙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요. 때론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가 되었다가 어느새 마음을 다독여주며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소리의 놀라운 능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들려주는 소리의 세계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